존시나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았더니 배플이 돼가지고 팔로워가 늘었어요. 아유, 좋아요가 100개가 달리는 거야. 깜짝 놀랐네. 저도 어제 참교육 재밌게 끝까지 다 봤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존시나도 다 봤나봐요. 그래서 마지막 화 딱 와이프랑 같이 보고 자려고 누우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딱 켰는데 제일 먼저 이겼던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거 봐 그래서 와이프한테 존시나가 김무열 사진을 올렸어 이러니까 와이프가 존시나가 누군데 막 그 레슬링 선수? 아 닮았다. 근데 좀 닮았네. 눈 처진 거랑 턱 하관이 조금 닮았네. 진짜 닮았다. 이 웃는 얼굴도 여기 오른쪽에 닮았다. 그러고 보니까 Cena found his Korean twin. 진짜 여기 이렇게 이런 말이 딱 있네. 존시나가 한국인 쌍둥이 찾았다 이러면서 여기가 진짜 한반도 빠빠빠빠 맞네. 와 대박. 코리안 마크 웰버. 존시나도 마크 웰버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대박. 너무 웃긴다. 또 블러드라인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다시 밀고 있는 블러드라인 스토리를 두고 일부 팬들이 식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A 나이트와 우소즈의 대립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LA 나이트는 프로모에서 우소즈가 과거와 똑같은 캐릭터로 돌아갔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일부 팬들 역시 수년간의 성장 과정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WWE가 향후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블러드라인 리부트가 기대만큼 신선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팬들은 WWE가 이 스토리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러드라인이 다시 재탕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만은 식상하다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식상하긴 합니다만은 더 식상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그룹에 대항하고 있는 LA 나이트가 식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의 대항마로서 10개월을 불태웠던 LA 나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라기사는 팩션하고만 대립함.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팩션을 부수면은 인정이야. 부숴서 막 주인공 서사를 준다? 그러면은 그래 이러면은 푸시지. 이러고 나서 챔피언십하고 연결되면은 그럼 인정인데 이 비전하고 10개월 동안 대립하던 LA 나이트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블러드라인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LA 나이트가 과연 로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만을 이긴다면 인정인데 로만을 이기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모로 LA 나이트가 좀 게르기긴 해서 참 보고 있기가 애매합니다. 이 팀 그만두냐? 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제이우소의 악역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브 멜처에 따르면 이번 로우에서 LA 나이트와 대면한 제이는 원래 악역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여전히 제이를 강하게 응원했고 WWE가 의도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LA 나이트가 야유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 WWE는 로만 레인즈가 직접 제이에게 킹 오브 더 링 우승과 코디 로즈 도전을 지시하는 스토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블러드라인 재결합과 함께 대형 턴일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우소가 로만 레인즈에게 명령을 받아서 킹 오브 더 링에 나가라, 킹 오브 더 링에 우승해라, 우승해서 코디에게 도전해라 라는 스토리라인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제이 우소가 우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제이 우소가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킹홈만 이기지 말아라. 아마 악역을 하면은 이팅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목을 이팅 그만두냐 이렇게 썼는데 턴일을 한다면 이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멜처의 설레발로 보이고 이게 막 블러드라인 자체가 이 악역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어딘가에 굴림한 먼치킨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멜처는 좀 블러드라인 자체를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죠. 뭐 멜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뉴스입니다. 우승 스포일러라더니 점점. 이번 로우 최대 이변은 세스 롤린스의 조기 탈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세스를 올해 킹 오브 더 링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비전의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고 제본 에반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대형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스의 탈락은 토너먼트 판도를 완전히 미궁에 빠뜨렸고 현재 누가 우승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WWE가 의도적으로 팬들의 예상을 깨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뉴스 사이트에서는 다들 막 스포일러 얼러트라고 스포일러 경보 이렇게 해놓고선 스포일러 막 블러 처리해놓고 클릭하면 결과 보고 막 이런 걸 해놓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우승자를 스포일러 해드리니 잠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잠깐 화면 멈춰놓는 막 그런 효과도 해놓고 막 그래서 나는 뭐 당연히 대체 누구길래 일단 볼까 이러고 봤는데 모든 뉴스 사이트들이 다 세스가 우승할 거라고 아예 스포일러 얼러트를 해놨었어. 그랬는데 아니야, 세스는 이미 떨어졌어요. 많은 뉴스 사이트들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스포일러로 표시해놨던 세스 롤린스의 우승이 이미 변화구가 떨어졌습니다. 세스 나름 꿀대진이었는데 그저 신난 제본 에반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브룸브레이커 유럽 투어에서 이 못생긴 개 좀 봐! 라고 욕을 하는데요. 저 못생긴 개 좀 봐! 진짜 개가 있음. 나 AI인 줄 알았어. 진짜 개가 있어. 어떻게 개가 1년에서 직관할 수가 있어? 개가 나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개가 1년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개가 카메라가 비추자마자 짖을 수가 있는 거야? 영오지의 반전이란 뉴스입니다. 이번 로우 최대 충격은 단연 제본 에반스의 킹 오브 더리 토너먼트 승리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과 언론은 세스 롤린스를 올해 우승 후보 1순위로 예상했지만 WWE는 예상 밖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미 세스 롤린스의 우승설과 로먼 레인즈 대 세스 롤린스의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 계획이 여러 매체를 통해 유출되었기 때문에 변화구를 날렸다는 썰이 있습니다. WWE가 이를 의식해서 방향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입니다. WWE 메인 이벤트 선수 상당수가 40대 이상인 상황에서 제본 에반스 같은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LA 나이트 푸시썰도 있습니다. 현재 대진표상 LA 나이트가 결승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WWE가 마침내 그에게 월드 타이틀 도전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진을 보면은 미스테리오 올라와 있고 오바팸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제본 에반스 올라와 있는데 이 4강 구도에 로만 레인즈에게 명령을 받은 제2우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LA 나이트 도전설 LA 나이트 여기 있죠. 이제 앙드레 더 자이언트 우승한 로이스 키스였죠. 스맥다운에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 중인 핀벨러 있죠. 지금 이 아마 스맥다운에서 할 것 같은데 요 네 번째 조가 지금 태풍의 눈이 됐어요. 그쵸? 로만에게 명령을 받은 제2우소 푸시 계획을 루머로 돌고 있는 LA 나이트 앙잡의 우승자 로이스 키스 스맥다운에서 막 잊어간 새 출발 핀벨러까지 해서 누가 이길지 이 태풍의 눈 이 네 번째 조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그러니까 모두가 우승 후보 1차전 이 드디어 스맥다운이 재밌어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스맥다운이 지금 로스터를 개편하고 있잖아요. 근데 체드 게이블이 내가 봤을 때는 인컨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체드 게이블이 일단 스맥다운에 저번 주에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핀벨러는 확실히 이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스맥다운에.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만큼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한 팬분들은 저한테 DM으로 일부러 저 중계 기다렸다가 한국 버전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이 경기 만약에 재중계로 본다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소 대 나이트 대 로이스 키스 대 핀벨러 기대되네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킹벨러 믿습니다. 여기 라기사단이 많을까 핀벨러단이 많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LA 나이트는 제이랑 둘 다 떨어질 것 같은 둘이 대립 중이라 그런 구도가 많이 나오긴 하죠. 이렇게 대립 중인 애들은 서로 논개가 되니까 논개가 돼서 그러면 로이스 키스는 또 앙잡에 한번 먹었으니까 핀벨러가 이기겠네. 그러면 핀벨러 여기 핀벨러 일단 앉혀놓고 핀벨러 제본 에반스 오바페미 도미닉 미스테리오. 근데 이제 오바페미는 브록 레스너가 방해할 거니까 그러면 도미닉이 결승 올라간 다음에 제본 에반스 대 핀벨러 준결승이네. 제본 에반스 대 핀벨러 준결승인데 이거 어렵다. 마지막 조 확실하게 저지먼트 데이 난입할 겁니다. 여기에 저지먼트 데이가 난입한다? 왜요?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브랜드도 다르잖아. 이제는 스토리 라인상으로 격리해야지. 핀벨러 방해하는 건 좀 뇌절인데. 아무튼 간에 누가 올라가든 이 네 번째 조가 좀 많이 재밌어 보입니다. 이번 스맥다운에서 할 것 같아요. 핀벨러가 직접 올린 평행 우주짤인데 평행 우주짤 블랙클럽 for life 프린스 데빗 케니 오메가 AJ 스타일스 제이 화이트. 어떻게 보면 핀벨러는 제이 화이트까지는 마음에 드는 게 아닐까? 블랙클럽의 리더들 멋있죠. 페미 오빠 최고란 뉴스입니다. 이번 로우의 오프닝은 오바페미가 책임졌고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그의 스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는 브록 레스너를 향한 강한 도발을 날리며 메인 이벤트급의 존재감을 보여줬고 이어 등장한 도미닉 미스테리오와의 짧은 대면 역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미닉에게 레이 미스테리오가 네 아버지인 거 모두가 안다. 다음 주엔 진짜 아빠를 소개해주겠다 라고 하며 자신이 도미닉의 새로운 데디로 표현해 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바를 킹 오브 더 링 우승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WWE 차세대 최상위 스타 후보라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페미 요즘에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박이고 저도 이 프로모 봤는데 너무 최고예요 정말. 예, 저는 근데 정말로 무조건 이 정도로 잘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NXT 때 맨날 했던 얘기가 이 선수는 진짜 WWE 미래다. 이 선수는 WWE 챔피언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중계 중에 많이 했고 화면에다 대고 내가 중계 중에 했던 내 멘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멘트가 지금 허리에 벨트가 없는데 벨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했거든. 지금도 느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챔피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레스너 때처럼 너무 빨리 매기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속도 제한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스포츠카가. 속도 제한을 어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더라. 이 나이지리아 억양이 어색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거 되게 잘하기 어렵거든. 근데 되게 잘한다? 얘는 멋있게 잘해. 근데 실제 말할 때는 그 억양이 아닌데, 일반인의 억양인데, 오바페미 지금 나이지리아 억양도 너무 멋있습니다. 20년 베테랑 도미닉에게 존경해라.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습니다. 뻑큐인 줄 알았는데 뻑큐가 아니었네. 하디보이즈였네. 아니 그리고 이게 레이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레이 몸이 말이 안 돼요. 몸이 미쳤어요 그냥. 옛날 2000년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텐데 나이 든 사람들의 몸에 나오는 그 특유의 질감 텍스처가 있잖아. 그런 텍스처가 거의 안 보여. 근육 질감이 있거든. 근데 그 근육 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경이롭다. 2000년대 때보다 더 좋아 보임. 2002년을 넘을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ITV 중계할 때 고무공 시절 보는 듯한.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줄기세포 쓴다고는 합니다만은 되게 멋있습니다. 에디 게레로가 입던 티셔츠인데요. 에디 게레로가 입던 티셔츠가 전설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화질 되게 좋다. 옛날 WWE 보신 분들 다 알만한 유명한 사진이에요. 옛날 레이 미스테리오하고 에디 게레로가 같이 찍은 사진이죠. 참 추억이네요. 너무 추억입니다. 로우라이더 덜덜.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앵글처럼 밀라고 란 뉴스인데요. 최근 WWE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물 중 하나는 단연 체드 게이블입니다. 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를 게이블의 구원서사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우에서도 게이블은 루셉과 이단 페이지에게 공격당하던 레이 미스테리오를 구하기 위해 등장했고 두 사람을 제압한 뒤 레이에게 가면을 돌려주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많은 팬들이 올해 최고의 WWE 세그먼트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악역으로 활약했던 게이블이 완벽하게 관중들의 지지를 되찾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드 게이블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월요일 뉴스 때 얘기했나요? 월요일 뉴스 때 체드 게이블이 엄청난 AS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스맥다운에 나오긴 했지만 저번 스맥다운에 이어서 이번 로우에도 나오게 되면은 뭐 스맥다운이 확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트리플 매니아에서 루머처럼 펜타에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도전해서 새로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스맥다운에 이어서 로우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체드 게이블이 브랜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펜타의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에 도전해서 새로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펜타가 인기가 많고 벨트를 잃을 그 느낌은 없지만 이미 인기가 너무 많잖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을 계속해도 될 정도로. 근데 체드 게이블을 두고 봤을 때 루차의 어둠을 파헤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루차에게 패배하고 가면을 벗었잖아. 이제 루차에 대한 존중을 되찾은 상태에서 이 펜타에게 이긴다면은 나름의 서사가 있는 것 같아. 또 이 가면을 쓸어 간 게 펜타 때문에 쓸어 간 거긴 했거든. 그래서 펜타를 상대로 이긴다면은 개인적인 서사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5.75성의 슈퍼 명경기를 펼치고 나서 AS가 되는 것 같아. 펜타도 이런 게이블에게 져야지. 안 그러면 누구한테 질 사람이 없어요. 이 펜타가 로만한테 질 것도 아니잖아. 펜타가 지금 펜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게이블한테 지면 좋을 것 같아. 또 한 번 져야 또 두 번, 세 번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될 수 있는 거고 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머니 인 더 뱅크 같은 거 도전할 때도 훨씬 더 우리가 펜타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 인컨챔이니까 머니 인 더 뱅크 치겠네 이러면서 보는 것보다는 펜타가 게이블하고 엄청난 우주 명경기를 펼친 다음에 벨트를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이블 금방 뺏어도 좋으니 뭐라도 먹어라 제발.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것 같아. 인컨 먹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스맥에만 나오는 줄 알고 아쉬웠는데 이번 로우에도 나온 거 보니까
인컨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니면 썸머슬램에서 인컨챔 등극하고 트리플매니아 방어전 안 되나? 아, 트리플매니아가 나중이구나. 그것도 좋죠. 썸머슬램 개입을 가자. 썸머슬램 인컨챔 개입을 성불하자. 그니까 무조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 먹을 것 같아. 루차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면서 내가 너 싫었는데 이제 니 좋다. 루차 존중한다. 벨트 경기하자 해갖고 게이블이 이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의 커트 앵글이라는 뉴스입니다. WWE 명예전당 헌액자 마크 헨리가 체드 게이블을 극찬했습니다.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그는 게이블은 이제 에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넘어 커트 앵글 수준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헨리는 게이블이 올림픽 출신 선수라는 점과 뛰어난 경기력, 엔터테인먼트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크리스 베노와 레이 미스테리오, 에디 게레로 등을 예로 들며 체격은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게이블은 레이 미스테리오를 돕고 루셉과 대립하며 강한 반응을 얻고 있어 WWE가 이 상승세를 잘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죠. 체격이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게이블이 월드 챔피언십 치를 정도로 밀어줘야 된다. 커트 앵글이 했던 것처럼 얘도 메인급으로 가야 된다. 꼭 메인급이라고 해서 크지 않아도 된다. 베노아, 미스테리오, 게레로 다 작았다. 이게 이제 마클레의 의견인 거죠. 크리드 브라더스 형 우리를 버리지 마. 아니 가면도 같이 써주는데 같이 가야죠 계속. 안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요. 네, 크리드 브라더스가. 개인적으로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줄리어스 크리드가 좀 아마추어 레슬링 복장 말고 좀 멋있는 복장으로 싱글로서 푸시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좀 뭔가 레이 미스테리오 부상시킨 뒤로 쉽게 푸시 못 받고 있죠. 네. 체드 게이블 레이 마스크 찾아준 뒤로 영웅됐음. 진짜로 체드 게이블 선역 서사가 시작됐어요. 2016년과 2026년의 게이블입니다. 10년 사이에 게이블 더 괴물이 되었다. 꽃길만 걷으면 좋겠다. 멋있다 크크. 그러니까요 진짜. 너가 큰 거야! 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유니버설 챔피언 브론 스트로맨이 WWE 선수들의 몸 상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나단 코치맨 팟캐스트에 출연한 스트로맨은 최근 체드 게이블과 에그랜드 아메리카노의 경기를 칭찬하면서도 현재 WWE 로스터를 향해 날카로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셔츠를 벗어도 WWE나 여느 메이저 단체 로스터보다 내가 몸이 더 좋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로맨은 WWE에서 2차례 활동했지만 모두 방출로 마무리되었으며 최근에는 복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WWE가 실제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Everything on the Menu가 브론 스트로맨이 스맥다운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채널에서 이어서 자신의 먹방 방송을 하잖아. 이번에 시즌2가 7월 이번 달 말 7월 방송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WWE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엄연히 WWE에서 같은 채널에서 같은 방송을 편성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로맨이 한편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스맥다운에 바로 후속 편성되어 있는 게 본인의 방송이니까 이제 자신이 출연하게 되면은 시청률에서 더 푸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WE가 스트로맨이 좀 많이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그렇다고 WWE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두 번이나 방출로 마무리된 게 두 번 다 몸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WWE는 몸값을 올려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삭감하고 싶어 했고 스트로맨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맨날 몸값 때문에 맨날 잘렸어. 스트로맨이 두 번이나 다시 불러왔을 때도 또 몸값 때문에 잘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브리싱 온 더 메뉴가 잘 된다 한들 WWE가 몸값을 제대로 쳐줘서 데려올 것 같진 않습니다. 스트로맨이 근데 제대로 안 쳐준 몸값으로 WWE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자신의 몸이 지금 WWE 웬만한 선수보다 좋다 이렇게 몸 자랑하고 있고 그 출연한 채널이 또 하필이면 또 여기야. 조나단 코치맨 팟캐스트야. 이 WWE 안티들끼리 제대로 정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또 패널이 빈스 루소잖아. 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빨대 아저씨 귀엽긴 해요. 귀엽죠. 무슨 버즈로 막 이렇게 애덤 로즈 그거 할 때 로즈버드? 그때 재밌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유일 미국좌 부상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체드 게이블과의 명경기를 펼친 에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둘러싼 부상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데이브 매처와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를 통해 경기 중 매우 위험한 착지 장면이 있었으며 이후 1링 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유럽 투어 로우 광고 시간대에 관중 앞에 등장한 바가 있어 심각한 부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WWE가 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휴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드 게이블과 경기한 카이저 아메리카노가 경기 중에 위험한 착지 장면이 있었고
실제로 그 뒤로는 경기를 안 하고 있다. 인링 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럽 투어에서 넷플릭스에서 로우에서 광고할 때 광고 요금제를 안 쓰는 사람이 보는 그 장면 때인가? 거기서 이제 계속 스카이박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이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카이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나왔다. 그래서 WWE가 좀 쉬게 하는 거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42에서 CM펑크가 아나운서 테이블에 엘보우 드랍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 그것처럼 카이저도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보여져요. 딴 건 못 맞춰도 부상 뉴스는 잘 맞추는 메이저야. 아니라고 해줘. 네, 쉬는 것 같아요. 네, 쉬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심지어 이긴다고 여성 월드 챔피언 리브 모건이 퀸 오브 더 링 참가를 두고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브는 이번 로우에서 첼시 그린과 베키 린치 등을 꺾고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왜 챔피언이 토너먼트에 나와야 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는 챔피언이 된 이후 제대로 된 방어전을 한 적이 없어서 이제 WWE가 현재 그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설마 썸머슬램에서 더블 챔피언을 만들 생각이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토너먼트에 집어넣고서 여성 챔피언이니까 페이탈 4A니까 억울하게 지겠지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길 걸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이거 페이탈 4A 이길 거다. 얘를 넣어서 뭔가 뇌절 각본을 하려는 것 같다. 이거 그냥 1차전에서 떨어뜨릴 거면은 리브모가 안 넣었다. 이런 반응이 또 있었거든. 근데 심지어 이겼잖아요. 이번 4A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뇌절 각본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이쯤 되면은 우리도 좀 즐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후속 뉴스입니다. 방어전 절대 안함이라는 뉴스인데요. 현재 여성 월드 챔피언 리브 모건의 타이틀 운영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브는 챔피언에 오른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TV나 PLE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 TV 싱글 경기 자체도 한 차례밖에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가 최근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 리브를 투입한 것도 장기 계획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챔피언이 타이틀 방어도 하지 않은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WWE 여성부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 4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계속 나와서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브 모건의 방어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WWE를 이제 중계하다 보면은 저도 멘트를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약간 내가 롤을 했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아. 멘트를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를 때가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러려고 이런 거였구나. WWE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그림을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지금은 뭘 하려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결승쯤 가면은 킹 오브 더 링 결승쯤 가면은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알 때가 있어. 제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다기에는 펜타는 매 위클리 방어전 뛰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라켈이 떨어져서 라켈이 삐져서 결승간 리브를 배신하는 라켈일 듯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바켈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러려고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우승하면 나는 방어전을 3달간 안 치를 거야. 나 50일 동안 안 치렀다고 니들 말이 많던데 나 이번에 우승하면은 난 방어전을 3달간 안 치러도 된다고 합의를 봤어 막 이러고 있는데 결승 막판에 막 스테파니 바켈이 방해한다던가 뭔가 그런 그 각본에 대한 완성도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또 유럽 투어 리브 라켈 굉장히 절친으로 유명하죠. 절친 파리 에펠탑에서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이 잔디밭 말고도 에펠탑 잘 찍히는 스팟이 또 있구나. 굉장히 꿀자리네. 여기도 은근히 되게 꿀자리다. 다음 뉴스입니다. NXT 2.0의 유산 라이라 발키리아가 솔루카를 상대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방어전에 나서며 다시 한번 WWE 최고의 여성 선수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두 선수는 뛰어난 호흡과 속도감 있는 경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일부 팬들은 올해 로우 최고의 여성 경기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이라는 매 경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여성부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WWE가 앞으로 그녀에게 더 큰 푸시를 제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인정이에요. 예, 이거 경기 좋았고 특히 라이라가 매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완전 인정이고 그래서 솔루카를 상대로 받쳐줄 만한 아주 좋은 파트너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이 라이라 발키리아가 솔루카의 그 소울스네처를 자신의 목을 감아챌 때 숙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인가? 이랬다가 다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고개를 한번 까딱거리는 그게 근데 그거는 뭐 오게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근데 좀 보면서 웃음이 나온 거 어쩔 수 없었는데 일단 그래도 경기는 너무 좋았다. 라이라 발키리아가 제대로 받쳐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이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 벌써 다 숙지했잖아. 이거 다 떼창하네. 스맥다운에 와주세요라는 뉴스입니다. 당초 펑크가 짧은 휴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투어 광고에는 이름이 포함됐다가 직전에 제외되면서 부상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파이트풀 셀렉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한동안 복귀 각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WWE가 CM펑크 같은 거물급 스타의 복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펑크가 썸머슬램 시즌까지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도 펑크가 나올 것 같아요. 한 7월에 시카고 쇼가 있다는데 그때 펑크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7월에 시카고 쇼가 있다는 걸 제가 뉴스로만 확인했지 어느 브랜드 쇼인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맥다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펑크도 이미 로우에서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로우를 캐리하면서 넷플릭스 에라의 챔피언으로서 이제 완벽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스맥다운에서 새로운 대립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AW에서 좋은 경기 보였던 리키 세인츠를 다시 만나도 재밌을 것 같고 코디 로저의 대립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신선할 것 같고 좋은 모습 보였던 핀벨러와의 대진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스맥다운으로 오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고 있음 청년 맞나요? 아, 중년이죠. 중년. 엄청난 중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터 6연패란 뉴스인데요. 군터가 최근 WWE 유럽 투어에서 코디 로즈를 상대로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이탈리아 경기까지 포함하면 군터는 WWE 챔피언십 경기에서 코디 로즈에게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라이브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베이비페이스의 승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팬들은 존 시나를 은퇴시킨 거물급 스타인 군터가 이렇게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WWE가 여전히 코디 로즈를 회사의 대표 스타로 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어서 이 뉴스를 일부러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우스쇼가 현재 대립 중인 선수들이 현재 대립 위주로 비방용 경기 투어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유럽 투어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경기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로 지방 로 지방 스맥다운도 스맥 지방 스맥 지방 해갖고 프랑스 가면은 파리에서 로우하고 파리에서 하우스쇼하고 리옹에서 하우스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경기하고 있어요. 유럽을 근데 3주를 뛰고 있죠. 3주를 뛰고 있다 보니까 그 3주 동안 코디 로즈랑 군터가 계속 경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챔피언십으로 경기할 건데 그러면은 코디 로즈가 지겠어요? 하우스쇼에서? 챔피언이 바뀔 순 없잖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WWE에서 중계 노트를 줄 때도 선수의 전적을 얘기할 때 절대 하우스쇼에 전적을 넣지 않습니다. 저도 조사할 때도 그렇고 AW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절대 하우스쇼에 전적을 넣지 않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군터가 6연패 했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좀 이게 뭐지 싶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 들한테. 이 WWE도 공식 전적 통계에서 하우스쇼를 넣지 않고 있다. 하우스쇼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점 횟수에도 넣지 않아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처구니 없는 뉴스인데 일부러 알려드렸어요. 존시나 먹고 내리막 타는 거 공식인 건가 그러네요. 근데 군터는 내가 봤을 때 처맥인 이상 벨트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당장에 코디를 못 먹더라도 올해 내년 안에 한 번 더 먹지 않을까 벨트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에 뭐하게?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2026년 머니 인 더 뱅크 개최 일정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WWE는 뉴올리언스 스포츠 재단과 공동 발표를 통해 대회가 오는 10월 10일 뉴올리언스 스모디킹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일정 변경으로 원래 여름 개최가 전통이었던 머니 인 더 뱅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가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당초 레슬매니아 42 개최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대신 머니 인 더 뱅크를 배정받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머니 인 더 뱅크가 여름 PL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가 지금 2번 밀렸어요. 7월이었나? 7월이었어. 7월이었다가 9월로 밀리고 10월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썸머슬램 전달에 열리는 게 전통이었는데 이제는 그 전통을 잃었고, 근데 처음 7월에서 9월로 밀릴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썸머슬램 전에 너무 많다. 대형 이벤트가. 이 사실상 머니 인 더 뱅크 뭐 일리미네이션 챔버까지 WWE의 4대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5대 6대로 불리우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레슬팔루자도 끼려고 했어요. 뭐 근데 지금은 아예 망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1챔 머니 인 더 뱅크도 대형 이벤트라서 이걸 좀 분산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WWE 원래 계획이어서 처음에 7월에서 9월로 밀릴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또 10월로 밀리니까 싶은 거지.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가 2번 밀렸습니다. 2번. 세러데이 나이맨 이벤트가 9월에 책임집니다. 그건 맞아요. 네, 세나메가 9월에 합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고요.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미루는 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몇 번을 미루는 거야?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머니 인 더 뱅크 2026년 일정을 또 한 번 변경한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방송 파트너와의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9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는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으며 WWE 내부에서는 이미 한 달 이상 전부터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뉴올리언스 지역 행사와 노동절 연휴가 겹치면서 숙박비와 교통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WWE는 9월에 세러데이 나이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부에서는 WWE가 해당 이벤트를 정식 PLE급 행사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세나메를 PLE급으로 열려는 거 보니까 누구 은퇴시키나? 세나메가 일단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다 보니까 머니 인 더 뱅크랑 굳이 9월에 안 겹쳐도 된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언제나 WWE가 굉장히 힘주는 쇼이기 때문에 이걸 세나메에서 열어서 PLE급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10월 11일로 미룬 게 가장 큰 이유가 뉴올리언즈의 지역 행사 이게 좀 겹친다. 9월에 그 이제 노동절 연휴가 겹친다.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9월에 크게 오른다. 그래서 10월에 연다. 이게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게 레슬매니아 42를 안 준 거에 대한 사과죠. 사과이자 애프터 서비스로 머니 인 더 뱅크를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뉴올리언스에서 하기 위해서 뉴올리언스의 사연을 좀 참작을 해서 WWE가 어떻게든 뉴올리언스에서 머니 인 더 뱅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회사는 돈에 미쳤다라는 뉴스입니다. 전 스맥다운 수석 작가였던 로드독이 WWE를 떠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예전에는 레슬링을 위한 레슬링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독은 WWE가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더 이상 그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급여는 받았지만 내가 그 돈을 받은 만큼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라고 하며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WWE 크리에이티브 문제를 설명하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할 줄은 몰랐지만 로드독이 떠나기 전이 더 재밌었다? 스맥다운이? 스맥다운을 장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맥다운이 역사상 가장 재미없을 때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드독이 있을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 그때도 재미없었다고 맨날 욕했는데 그때가 더 재밌었다. 지금보다는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로드독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레슬링을 위한 레슬링을 했는데 지금은 돈을 위한 레슬링을 한다. 돈은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지금이 맞지만 쇼가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게끔 돈 위주로 흘러간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느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퇴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독이 좀 소신껏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냥 좋게만 보기에는 너무 절친 알투르스를 향해 편향적인 각본을 내비치려고 해서 얼리얼이 진짜라면은 나는 좀 로드독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로드독이 절친에 대한 부킹만 좀 그렇게 좀 이상하게 하는 거지,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부킹했을 수도 있고, 뭐 일단은 그건 저희가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로드독이 돈을 위한 레슬링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쇼가 광고가 너무 많잖아. 길 멍멍이 씨 유.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부터는 AJ 스타일스 팟캐스트 특집인데요. 재밌을 때도 있어! 라는 뉴스입니다. AJ 스타일스가 최근 WWE와 TKO를 향한 과도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회사가 잘한 부분은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며 팬들이 모든 결정에 불만만 표출하고 있는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AJ는 특히 WWE와 트리플레이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 역시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옹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WWE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회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AJ는 은퇴 후에 WWE 백스테이지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후배 선수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모든 것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우린 트리플레이를 많이 안 보니까 로우 스맥다운 위주로 보니까 지금 한국인들은 NXT도 잘 안 봐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뭐 로우는 잘하고 있는데 스맥다운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회사가 모든 걸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억까하고 있는 거에 AJ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메이저한 걸 못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맥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로우는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 팬덤에서도 WWE가 그냥 마냥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스맥다운은 재미없다. 로우는 재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NXT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넷플릭스여도 PG라는 뉴스입니다. WWE 명예전당 헌액자 AJ 스타일스가 WWE TV 등급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네요.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피와 폭력적인 장면이 필요한 스토리는 분명 존재하지만 WWE가 TV14 체제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AJ는 젊은 시청자들이 WWE의 기반이라면서 WWE가 전세계 시장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나치게 성인 지향적인 컨텐츠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WWE는 2008년 이후 PG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 TKO 시대에 들어 욕설과 출연 표현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가족 친화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그 매콤함이 그립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이블은 메인 이벤트로 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가 클래식 이탈리아의 한 장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 경기에서 사용된 아나운서 테이블 파괴 장면이 메인 이벤트 로만 레인즈와 제이콥 파투의 트라이벌 컴뱃에 더 어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J는 왜 일반 싱글 경기에서 그런 큰 스팟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며 스토리상의 더 중요한 경기의 임팩트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AJ의 발언은 단순히 회사 편만 드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해요. 아나운서 테이블 부순 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바페미가 그만큼 괴물이기 때문에 브록 레스너가 오바페미라는 괴물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나운서 테이블에 F5를 날렸어야만 했다. 이런 설득력이 오바페미가 브록 레스너에게 져야 되는 합당함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좋게 봅니다. 근데 AJ가 이걸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메인 이벤트 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옛날 2000년대 페이퍼뷰 보면은 늘 스페니쉬 테이블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그때 좀 약간 메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오스틴, 더락, 제리코, 트리플 H 막 약간 이런 급의 애들만 좀 부러뜨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 2000년대 때. 근데 저는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이번 클래식 이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클래식 이탈리아도 옛날 2000년대 때처럼 브록 레스너니까 아나운서 테이블이 메인 이벤트 아니었어도 부러뜨릴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요즘 위클리에서 테이블 안 부서지면 아쉬운 수준. F5 7번도 좋았음. 저도 좋았어요. 혜택을 준 듯. 그니까요. 아나운서 테이블 옛날엔 주구장창 부서져서 덤덤했어요. 그죠? 자극적인 거 맨날 보면 슴슴해지죠. 맞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임신과 재활이란 뉴스인데요. 비앙카 벨레어가 자신의 손가락 부상 회복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비앙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재활 영상을 올리며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임신 덕분에 오히려 손가락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앙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가락 부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WWE를 떠나 가장 큰 이유는 임신이지만 부상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출산 이후에 복귀 시점에도 상당한 재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가락 재활하고 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출산하고 나면 피지컬 너무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올 거면 충분히 쉬다 왔으면 좋겠음. 근데 그렇기엔 또 나이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3년 지나갈 것 같은데, 임신, 재활, 부상으로 1년 날렸고 임신으로 1년 날렸고,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또 몸 상태 회복하는데 또 반년 걸린다 하면은 거진 뭐 2년 반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 전성기 2년 반은 좀 생각보다 큰 기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저도 걱정이 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WWE 선수들의 쌩얼들이라고 합니다. 쌩얼. 뭐 리아는 워낙에 쌩얼이 예쁜 걸로 유명하고, 리아 리플리. 롤라가 의외로 되게 순둥순둥해 보인다. 비앙카는 대놓고 예쁘고, 뭐 테이텀 팩슬리 무슨 일이야? 이 테이텀 팩슬리 이거 실화냐? 더 예쁘다고 심지어? 지우니까 더 예쁜데요. 예, 지금은 워낙에 고스 막 해갖고 막 피눈물 막 검정 눈물 막 이런 거 그리니까 확실히 화장 지운 게 훨씬 예쁘네. 테이텀 팩슬리. 테이텀 진짜 지금 떡상하기 전부터 계속 내가 잘 된다 했던 애인데 앞으로 진짜 얼마나 잘 될지 상상이 안 되네요. 아 뭐야, 제이드 카길 이거 알투루스였네. 나 지금 알았어. 이거 뭐냐? 아 제이드 카길 알투루스였네. 아 지금 봤어요. 아 개웃기네. 다음 뉴스입니다. 아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임신 소식을 알린 비앙카 벨레어가 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비앙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를 AI 이미지로 만들어 공유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AI 사진을 만들지 말아달라라며 이미 그런 생각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비앙카와 몬테즈 포드의 미래 아이 모습을 상상한 AI 이미지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앙카는 곧 엄마가 되는 입장에서 이 현상이 점점 무겁게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으며 많은 팬들도 그녀의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미래의 WWE 챔피언이 너무나도 궁금한 팬들이 합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에서도 막 몬테즈 포드랑 비앙카 벨레어 아기면 진짜 괴물이네, 피지컬 괴물 나오겠네, 막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뇌절해서 아예 합성 이미지를 올린 애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비앙카가 그게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미스 TNA 어디라는 뉴스인데요. 조르딘 그레이스의 메인 로스터의 활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트풀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최근 수개월 동안 WWE TV 녹화 현장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에는 거의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이후 스맥다운 경기 출연은 티파니 스트래튼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WWE는 애초에 레슬매니아 42에서 여성 US 챔피언십 트리플 스렛 대결을 그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메인 이벤트와 다크매치 위주로 활동 중이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팬들은 메인 로스터 데뷔 당시의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며 WWE의 활용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첼시 그린 대 티파니였는데 첼시 그린 부상당하니까 그러면은 조르딘, 티파니, 줄리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갔었는데 조르딘도 부상당하니까 괜히 티파니랑 줄리아까지도 출전을 못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조르딘이 이 발목 부상 복귀 후에 그래도 다시 푸시 받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었고 오히려 이 블레이크 몰로의 메인 로스터 적응 상대로 활용되면서 이 비방쇼 메인 이벤트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어요. 유튜브 쇼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메인 이벤트에서 이 블레이크 몰로랑 그 정신과 시간의 방 하고 있거든요. 레이 페닉스도 루이스 키스 상대로 메인 이벤트에서 정신과 시간의 방 연습 상대가 되어준 적이 있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조르딘이. 그래서 원래 미스 TNA였잖아. 이 미스 TNA가 WWE에서 거의 여자 브록 레스너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뿔 이제 거의 잡어가 됐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계 전에 메인 이벤트 쇼를 녹화해요 WWE가. 그래서 매번 조르딘을 봅니다. 방송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조르딘이 나와서 막 으아 이러면서 지고, 그리고 이제 지고 나면 WWE 심판이랑 스태프들 나와서 링 스쿼트 메인 이벤트에서 스맥다운으로 갈고 루프도 갈고 이런 장면을 매번 봐요. 조르딘의 음악이 특히 더욱 슬픔을 안겨다 주는데 기존 NXT보다 더 구린 음악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오프닝 멘트의 인트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길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음악이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길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진짜. 조르딘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납된 거야. 핸들이 조르딘 둘 다 그렇게 트나에 있을 땐 데려오고 싶어 하더니, 그니까 핸들이는 그래도 비전이랑은 약간의 걸쳐있긴 한데 조르딘은 아예 못 나오고 있죠. 네, 아예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본문이 집에서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싫다야. 다음 뉴스입니다. AW 상습 비난이라는 뉴스인데요. 부커티가 자신을 둘러싼 AW 비판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팬들은 부커티가 AW에 지나치게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커티는 AW를 왜 싫어하겠느냐, 그곳에서 내 제자들이 일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W의 몇몇 부분에 대한 비판한 적은 있지만 회사가 망하길 바라거나 싫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프로레슬링 업계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AW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게 부커티의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부커티의 제자들이 AW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세미 게바라도 그렇고 지금은 AW를 나가고 은퇴했지만 AQA라는 여성 선수도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아테나, 엠버문도 있고 뭐 부커티의 제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부커티의 이 발언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W를 싫어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WWE보다는 편하게 안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은 거겠지. WWE는 1터고 AW는 1터가 아니니까. 옛날에 전류 폭파 매치 때부터 꾸준히 AW의 단점을 말했던 부커티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팬들이 AW 왜 이렇게 싫어하냐라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당함을 느낍니다. 예. 근데 부커티의 말도 진심이겠죠. AW가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애제자 아테나 뛰고 있지요. 그렇죠. 질라파투가 왔다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블러드라인 가문에 새로운 인물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고 우마가 선수의 아들인 질라파투가 최근 WWE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했으며 WWE 내부에서도 계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6살인 질라파투는 하우스 오브 글로리와 GCW 등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과거 리얼리티 오브 레슬링 부커티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WWE 입단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퍼포먼스 센터 방문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블러드라인과 MFT의 워게임즈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진행하면서 질라파트 올 수도 있다, 질라파트 관심 있어 한다, 질라파트 WWE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 그런 뉴스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질라파트가 WWE의 퍼포먼스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방문이에요. 방문.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훈련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방문입니다. 방문인데 또 방문이라고 해도 이거는 WWE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첫 번째 사인이잖아. 그래서 뭔가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이제 자신의 스승 부커티가 NXT에 있는데 이 질라파투가 NXT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부커티에게 뭐 처음에 뛰쳐나갔다가 부커티가 다시 받아줘서 다시 ROW에서 다시 훈련 시작해서 결국에 부커티하고 화해하고 결국에 훈련을 잘 마치고 GCW 그 이제 하우스 오브 글로리 HOG죠. HOG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부커티 욕을 했고 CM펑크 욕도 했고 근데 또 제이콥 파투랑은 엄청 친하고 사모안들이랑은 또 친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CM펑크의 뺨을 때리겠다고 했던 질라파투가 WWE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워크다 그렇게 말한 거는 CM펑크 뺨 때린다 뭐 이런 건 그냥 워크라고 치고 그냥 서로 뭐 좋게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WWE 올 수도 있다. 올 것 같다? 올 것 같아요. 네. 질라파투 로만 후계자. 그래서 지금 질라파투가 슈퍼맨 사무원 펀치를 날리잖아요. 슈퍼맨 펀치 엇박자로 사무원 스파이크를 날리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WWE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나는 얘가 근데 마음에 들어. 얘가 아빠보다 말을 잘해. 아빠는 말을 별로 안 했잖아. 그냥 얘가 근데 말을 잘해서 마음에 들어. 얘 말을 잘하고 그 슈퍼맨 사무원 스파이크도 마음에 들어. 슈퍼맨 펀치처럼 하고 이렇게 사무원 스파이크 날리거든. 그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일단 WWE에서 보고 싶기는 해요. 태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좀 잘해야지 대기업에 오른 만큼. 싸가지가 없으니까 말을 잘하겠죠. 팬 메가피의 근황입니다. WWE 해설자이자 ESPN의 간판 진행자인 팬 메가피가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애틀레틱 보도에 따르면 현재 ESPN은 팬 메가피와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 중이며 논의 중인 금액은 연간 6천만 달러, 약 820억 원 이상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협상 초기 단계에서 TKO의 수장 아리 엠마뉴엘과 마크 샤피로가
메가피 측을 대리해서 협상했으며 ESPN의 연간 1억 달러 계약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최종 금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논의되는 수준만으로도 스포츠 미디어 업계의 최상위권 계약에 해당됩니다. 메가피는 전 NFL 선수 출신으로 현재 ESPN의 메가피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PN에서 메가피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풋볼 분석쇼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개를 두루두루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코디로즈도 막 나와서 그 세트장 부수고 벨트 가지고 가고 막 WWE 선수가 패널로도 많이 출연하고 막 그랬는데 이 쇼가 ESPN에서 되게 잘 되는 간판 쇼인데 이 메가피를 계속 쓰는 조건으로 처음에 1억 달러를 마크 샤피로랑 아리 엠마뉴엘이 같이 협상해줬어. 1억 달러를 제안했어, 같이. TKO의 수장들이 팬 메가피를 대리했다는 거예요, 대리. 근데 이제 1억 달러에서 많이 줄어서 6천만 달러다. 6천만 달러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1억 달러 일단 질러놓고 서서히 깎는 거지. 애초에 1억 달러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6천만 달러도 근데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입니다. 6천만 달러면 다이아드 3? 뭐 막 이런 일반 액션 영화 있잖아. 막 건물 폭파 수준으로만 그치는 폭발 위주의 액션 영화를 찍는 대형 영화 제작 금액인데 팬 메가피가 연간 그걸 연봉으로 받는 거야. 6천만 달러를. 820억 원이 연봉이라고. TKO에서 왜 대리한 거임? 그니까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마크 샤피로가 ESPN 출신이라서 아름아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마크 샤피로가 팬 메가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애초에 ESPN에서 연장하게 하려는 것도 마크 샤피로인 거죠. 마크 샤피로랑 팬 메가피가 거진 사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음 뉴스입니다. 잘 놀다 갑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케일리 레이가 이제 알바 파이어로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는 WWE 생활을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데일리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WWE 커리어를 한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재밌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케일리 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즐거웠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하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라고 하며 WWE의 경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NXT UK 시절부터 NXT 메인 로스터까지 이어진 여정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WWE를 떠나 다시 인디 무대로 돌아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출이 아니더라고. 이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내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내보내줘서 이제 인디로 이 영국의 여성단체 2부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 왜냐면 워낙에 경기를 잘하는 애였고 NXT UK에서 실제로 본인의 가치를 이미 증명했거든. 그래서 580 며칠이었나? 최장 기록을 갱신해서 NXT UK 여성 타이틀 최장 기록 보유자였는데 사토무라 메이코한테 패배해서 그 기록이 깨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NXT 본토로 오게 됐을 때 와 진짜 UK 500을 넘게 먹었는데 얘 NXT에서 얼마나 밀어줄지 상상도 안 간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계했거든. 근데 별로 안 밀어줬죠. 별로 안 밀어줬고 도전만 줄창하다가 맨날 지고 결국에는 아일라던에게 흡수되면서 아일라던과 마녀단을 결성하고 태그팀 챔피언만 겨우 해왔죠.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웠고 메인 로스터에서도 계속 행보가 아쉬웠는데 본인도 아쉬웠는지 방출을 요청했고 WWE 잘 즐기고 이제 인디에서 정말 경쟁다운 경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방출이 아니라 만료더만. 그니까 PWS 초대하자 찬성입니다. 근데 스타성이 좀 모자란 것 같긴 해. PWS에 오려면 정말로 티켓을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왜냐면은 PWS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외국인 선수들은 비행기하고 호텔값을 다 내줘요.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케일리 레가 비행기 값과 호텔 값과 경기 뛰는 비용을 모두 만족시킬 정도로 많이 팔 수 있는 선수라면은 PWS가 부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리는 부를 수 있을 듯. 카이리는 충분히 부를 수 있죠. PWS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2부라고 유럽에 있는 여성단체인데 2부 오랜만에 본다. 프로레슬링 2부. 이게 예전에 쓰던 인디 때 테마거든요. 케일리 레이, 알바 파이어가 유럽 씬에 복귀하게 되면서 와, 링 아나운서 거의 메탈인데? 저 정도까지 스크래치를 넣는다. 그만큼 이 업적이 많다는 거지. 우리는 WWE 많이 보니까 WWE 태그팀 챔피언을 좀 쩌리로 보잖아. 아, 언제까지 태그팀만 먹고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막 인디에 오면은 와, WWE 태그팀 챔피언 출신이 우리 단체에 왔어. 얘는 NXT에서도 태그팀 챔피언, WWE에서도 태그팀 챔피언,
NXT UK 최장기간 챔피언, WWE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말 개쩌는 하드코어 레전드 K.리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대단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US 챔피언 인컴만 돼도 난리 부르스지. 뭐 몇 번 안 먹은 돌프식으로 한국 와도 한국은 난리 나잖아. 그런 것처럼 뭐 K.리래도 더군다나 이 유럽신이 본토였기 때문에 웰컴백이죠. 네.